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멸균 인디게이터를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멸균 인디게이터 이해라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균 인디게이터는 무엇이냐면 멸균에서 검증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멸균 인디게이터는 주로 케미컬 인디게이터와 그 다음에 BI라고 하는 바이오로지컬 인디게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라고 하는 메카니컬 인디게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 검증은 아니지만 세척을 검증해주는 인디게이터가 있다면 WI입니다. 그래서 워셔 인디게이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멸균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세척까지 이야기하면 네 가지에 대한 인디게이터가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은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요. 멸균 인디게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멸균법의 종류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케미컬 인디게이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바이오로지컬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메카니컬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MI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워셔 디스인펙터, 그래서 WI, 제가 했죠. 세척 인디게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거 있고, 인디게이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7챕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요. 하나하나 좀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멸균 인디게이터에 대한 정의는, 멸균 인디게이터는 멸균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독과 판정해 주는 거죠. 판독하고 판정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판독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리는 거죠. 보이드 테스트를 딱 했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에 이 상태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독한 거죠. 판독했을 때 실패라고 딱 결정지면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판독하고 판정해 주는 것이 지시제이겠죠. 근데 이 지시제의 목적은 멸균의 과정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서 멸균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이렇게 케미컬 인디게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로지컬이라고 하는 BI가 있고, 메카니컬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MI,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멸균에 대한 인디게이터고요. 세척 인디게이터는 WI라고 해서 워셔 디스인펙터 인디게이터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용해서 보는 거랑 균을 이용해서 보는 거랑 이 종이로 판독하는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디게이터의 또 멸균법의 종류에 대해서 아시면, 멸균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위해서 바이러스, 세균, 진균, 아포까지 죽이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바이러스, 세균, 진균 여기까지 죽이면 이거는 우리가 소독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라든지 메르스 이런 건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이 소독 정도의 수준으로도 다 죽일 수 있는 건데, 아포라고 하는 건 소독이 아닌 멸균으로서 많이 죽일 수 있는 게 아포라는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무균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멸균인 거죠. 그죠? 멸균법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100도 이상과 100도 이하로 나눕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00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고온 멸균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100도 이하에서 하는 건 저온 멸균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 멸균법에서는 스팀과 건열 멸균기가 있고, 저온 멸균기는 다양하게 이오가스라든지 포르말린이라든지 가산화수 플라즈마라든지 오존 멸균이라든지 이렇게 방사선 멸균, 이런 타입들은 다 100도 미만, 55도에서 이렇게 20도까지 이렇게 저온 멸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균법은 제가 했죠. 스팀은 100도 이상은 스팀 멸균기가 있고 건열 멸균기가 있죠. 100도 미만은 이오가스, 저온 증기 포르말데히드 멸균기, 그 다음에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 이런 것들이 하는데요. 저희 한국에서는 이오 멸균하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플라즈마를 많이 쓰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이오 멸균은 한 90에서 한 80%가 저온 멸균에 이오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10에서 15% 정도는 아마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라고 멸균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오와 이렇게 맞먹어서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거는 이오랑 비슷한데 유럽에서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오가스를 쓰는 것이고, 유럽 사람들은 이오가스를 쓰지 않고 포르말데히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멸균법을 이해했으면 이제 케미컬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요. 정의부터 타입 6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케미컬 인디게이터 정의부터 볼까요? 케미컬 인디게이터 정의는 뭐냐면요. 이렇게 케미컬 인디게이터는 멸균 과정을 화학적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시제가.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요. 이 화학적 반응에서 멸균이 상태와 어떤 멸균물이 안전한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는 케미컬 인디게이터는 타입 1부터 6까지가 존재합니다. 이 타입 1에서 6까지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ISO 11140-1에서 이 규격에 대한 구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SO 1140 요 시리즈는 케미컬 인디게이터는 ISO 1140 시리즈입니다. 만약에 바이오리칼의 시리즈를 알고 싶다면 ISO 여기 11138 시리즈는 BI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ISO가 15883 시리즈는 세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케미컬 인디게이터를 입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SO 11140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은 인디게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타입 1부터 6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일러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케미컬 인디게이터의 CI에 대한 분류, 제가 했죠. 타입 1부터 6까지는 어떻게 규격을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타입 1은 우리가 프로세스 인디게이터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가정 인디게이터라고 부르는데, 한글로서는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멸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러니까 멸균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테이프라든지 나벨러, LPS 이런 종류들은 타입 1에 속해서 주로 겉에 붙이는 게 다 타입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겉에 이 타입 1이 변했다고 해서 멸균이 완벽하게 된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것은 멸균 하는 사람은 알지만 멸균 사용하는 부서나 이러한 선생님들은 이 멸균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 인디게이터로 해서 이게 멸균이 들어갔다 나온 이런 물건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입 2는 뭐냐면 특정 테스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인디게이터로 특정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이오로지컬 BI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CI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는 보이드 테스트가 있고 배치 테스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케미컬 인디게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성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타입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입 3부터 6까지는 요건 다 인터널 인디게이터예요, 인터널. 그래서 타입 3와 4, 5, 6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타입 3는 뭐냐? 단일 파라메터입니다. 그리고 타입 4는 멀티 파라메터예요, 멀티 파라메터. 요 멀티 파라메터는 뭐냐면요, 이 파라메터라는 거부터 이해할까요? 파라메터가 있나요, 여기는? 예, 파라메터가 없는데요. 파라메터라고 하면 쉽게 잘 생각해요. 스팀의 파라메터는 스팀과 온도와 시간이 이 스팀 멸균기의 파라메터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만 측정할 수 있는 인디게이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팀이 닿는지 안 닿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한 파라미터 요소인데, 그 요소를 하나만 딱 집어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단일 파라미터는 이런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쓰이는 거지, 일반적인 병원이라든지 일반적인 멸균 현장에서는 단일 파라미터를 알려고 하지 않고 주로 멀티 파라미터인 다중 파라미터인 타입 4를 쓰는 게 대표적인 일반적인 인디게이터입니다. 근데 이 다중 파라미터 중에서 타입 4와 타입 6가 있는데, 이 타입 5는 뭐냐면 통합 인디게이터예요. 인테그레이팅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BI보다 더 CI가 더 정확한 인디게이터예요. 그래서 타입 5를 쓰는 용도는 뭐냐면, 타입 4는 일반적인 멸균물에 안에 다 들어갈 때 타입 4를 넣지만, 조금 더 어떤 임플란트라든지 인체 삽입하려고 한다든지 인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의 인디게이터는 타입 5를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타입 6는 뭐냐? 그래서 특수 인디게이터라 그래서 에뮬레이팅 인디게이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에뮬레이팅은 뭐냐면 특수 인디게이터입니다. 스팀을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스팀 멸균기가 134도에 3.5분 멸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아포를 죽일 때에 쓰는 거지만, 만약에 광우병이라는 이 아포라는 균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134도에 18분 이상 돼야 광우병이 죽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팀 인디게이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됐죠? 이거를 광우병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인디게이터, 그래서 134도에서 18분이 돼야지만이 죽는, 변하는 이러한 케미컬 인디게이터가 존재하는 이 특수하게 만든 거죠. 그죠? 134도에
7분짜리도 있겠죠. 그죠? 어떤 균을 주는데, 그래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인디게이터를 타입 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1부터 2, 3, 4, 5, 6를 이해하는 것이 케미컬 인디게이터의 분류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실물로 하나씩 이해 또 보도록 하고,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인디게이터의 물질이겠죠. 그래서 운반체하고 만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인디게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걸 인디게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인디게이터는 타입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1, 3, 4, 5, 6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인디게이터가. 인디게이터 종류는 1, 3, 4, 5, 6이겠죠. 근데 이런 한 인디게이터를, 요 인디게이터 시스템인 인디게이터를 타입 1, 3, 4, 5, 6라는 요 인디게이터를 어떠한 특정 구조로 만들어진 요거를 프로세스 채널리 디바이스라고 하는 PCD의 약자거든요. PCD를 어떤 특수한 구조의 PCD를 이 인디게이터 시스템이 만나면 요걸 뭐라고 하죠? 타입 2라고 존재하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타입 2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요 PCD를 존재하지만 요 인디게이터 시스템이 타입 1이 있을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되고 6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요러한 인디게이터 시스템이 PCD를 만났을 때 요 타입 2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게이터 시스템이 요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해했을 때 타입 2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타입 2가 전선됐을 때 요 인디게이터를 우리는 타입 1으로 만듭니다 라는 회사도 있고, 요것을 타입 4로 쓰는 데도 있고, 요 인디게이터를 타입 5로 쓰는 데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인디게이터에 대한 타입 1부터 6는 나중에 깊은 인디게이터를 설명할 때 그때 설명드리고, 이렇게 인디게이터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케미컬 인디게이터의 규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ISO 1140-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는요, 2005년도에는 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이 2005년도에는 타입 1부터 6라고 부르지 않고 그전에 어떻게 부르냐면 클래스라고 불렀습니다. 2005년도 버전은 클래스 1부터 6까지라고 했는데, 클래스라는 뜻은 등급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등급이라고 뜻으로 익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타입 1과 2, 3, 4, 5, 6 이렇게 날아갔을 때 더 좋은지 아는데 착각인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클래스보다는 타입이라는 말이 맞게, 어떠한 유형에 맞게끔 쓰는 거죠. 겉에를 모니터링하고 싶으면 타입 1을 쓰는 거고, 그러면 특정한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타입 2를 쓰는 거고, 단일 파라메타 하나만 보고 싶다고 하면 3를 하는 거니까 유형이 맞기 때문에 아마 타입이라고 아마 학자들이 바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4년 버전에 더 바뀐 건 플라즈마 인디게이터라는 가소화수소 인디게이터가 클래스 1밖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2014년 버전부터는 타입 1부터 4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죠. 전화 와서. 플라즈마 인디게이터가 타입 5가 존재하나요? 그런 제품 다시 주세요. 없습니다. ISO 규격에서 1부터 4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성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는 건데, 임의적으로 타입 5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타입 5를 존재하는 인디게이터는 스팀 인디게이터와 EO 인디게이터와 건열 인디게이터, 요 세 가지만이 타입 4가 존재합니다. 5가 존재하고 6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케미컬 인디게이터의 타입 2는 심볼을 새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 구성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타입 2를 만들면 이렇게 화살표에 이 사각을 구려주게 있는 이 심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타입 2는 이렇게 심볼을 이렇게 새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동안은 포르말데히드가 타입 5, 클래스 5까지 존재했었는데, 타입 5가 IS 규격에서 빠지면서 타입 4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전부터는 포르말데히드 타입 5를 주세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규격을 좀 짧게 아는 시간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ISO 1140-1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짧게 변경된 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케미컬 인디게이터 타입 1을 이해해 볼까요? 타입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과정 인디게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매균물 외부에 붙이면서 화학 지시대인데요. 요거는 그냥 매균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그래서 매균을 과정에 들어갔다 나왔나 노출됐냐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놀테이프라든지 핸드 라벨러, 그다음에 포스 시스템, 그다음에 컨테이너 인디게이터, 트래킹 인디게이터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를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놀테이프 이런 것죠. 놀테이프 겉에 붙인 놀테이프가 타입 1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으로 라벨러 있잖아요. 라벨러, 핸드 라벨러 시스템에는 이러한 겉에 붙이는 인디게이터는 타입 1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요 라벨러는 또 여기가 매균한 날짜고 이게 유통기간인데요. 요 유통기간 뭐냐면요. 매균이 매균하고 나서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라든지 어떠한 포장지를 선택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달라지거든요. 뭐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포를 했을 때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유통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아마 3달 정도 주거든요, 대충요. 그 다음에 이 파우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유통기한을 주는데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매균물을 쓰지 않고 회수해서 재매균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유통기한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타입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라벨러의 첫 번째는 매균기 번호입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그 다음에 이거는 회차죠. 매균기가요, 하루에 한 번 돌리는 것이잖아요. 스팀 매균기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5번에서 10번, 어떤 데는 뭐 수번까지 돌리는 병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1회차, 2회차, 3회차 할 때 이 숫자를 바꿔주면서 라벨러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라벨 포스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세트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세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유통기한, 호기, 회차, 그다음에 누가 했는지,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게 다 주로 겉에 붙이는 인디게이터지 않습니까? 이걸 타입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 1은 컨테이너 인디게이터가 있어요. 컨테이너라고 하면 수술 컨테이너를 포장지가 컨테이너로 넣는 거거든요. 그 넣었을 때 그 인식해주는 것을 겉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라든지 매균기 번호, 그다음에 매균한 날짜, 그다음에 매균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익스플로러. 근데 컨테이너 인디게이터 주로 어떻게 하죠? 라벨러를 딱 찍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컨테이너를 통해서 겉에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타입 1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입 1도 컨테이너 인디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타입 1 트래킹 시스템 중에서 겉에 붙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바코드 시스템이 있는 트래킹 시스템 인디게이터도 타입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입 1은 여기까지 해서 다 이해하셨고, 그다음에 타입 2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했죠. PCD의 약자는 프로세스 체인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어떠한 시험 장치, 모의 시험 장치 안에다가 이 인디게이터 시스템, 이 인디게이터가 타입 1이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근데 그 인디게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PCD가 합쳐지면 이걸 타입 2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타입 2는 보이드 테스트라든지 배치 테스트라든지 듀얼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타입 2에 속하는데, 이 타입 2가 있다는 건 이렇게 어떠한 시험 모의 장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보이드 테스트처럼 인디게이터가 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의 시험 장치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렇게 케미컬 인디게이터가 있는 이런 보이드 테스트가 타입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드 테스트는 뭐 회사마다 다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결국에는 이 안에 CI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CI들이. 근데 CI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이런 모의 시험 장치들, 이것들을 PCD라고 부른다 그랬죠. PCD가 있고 케미컬 인디게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타입 2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타입 2 중에는 뭐 배치도 있죠, 그죠? 배치는 뭐 나중에 배치 모니터링만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예, 이호도 이렇게 케미컬 인디게이터가 어떤 PC를 통해서 만나면 이걸 타입 2라고 불러주는 거죠. 예, 근데 그다음에 타입 3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타입 2는 PCD와 인디게이터가 만나는 것이지만, 타입 3는 이제 싱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균 변수부터 볼게요. 매균 변수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온도, 포화 스팀, 요게 물방울 요 세 가지가 요소가 되고, 건열은 온도와 시간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가스는 온도, 시간, 온도, 습도, 이온가스 농도 요 네 가지의 요소가 되는 걸 네 가지 파라미터라고 하겠죠. 그리고 근데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도 뭐 시간, 온도, 물, 포르말데히드의 농도, 그다음에 플라즈마,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시간, 온도, 가산화수소 농도, 플라즈마 상태 요 네 가지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한 개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단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습도를 갖다가 우리 습도를 이해하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습도가 어떠한 CI인데 30, 70, 50 이렇게 습도를 나타낼 수 있는 케미컬 인디케이터가 있다면 이거는 타입 3가 되는 거죠. 근데 온도만 나타내는 인디케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딱 온도가 돼서 딱 100도가 되거나 130도가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온도가 딱 하나만 도달하면 색깔이 변하는 인디케이터 이런 게 타입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3, 그러니까 이 단변수 싱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싱글 파라미터에 반응하도록 고안한 요게 타입 3인 거죠. 이 많은 파라미터가 하나만 딱딱딱딱 반응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입 4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파라미터가 이 두 가지 이상 멀티 파라미터로 존재했을 때 타입 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4 같은 경우는 보통 스팀으로 됐을 때는 요 시간, 온도, 물 요것들 동시에 다 알려주는 것이 되게 되는데 주로 병원에서 인터널 인디케이터를 쓴다고 하면 주로 타입 4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 4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타입 4라고 써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인터널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포장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타입 3, 4, 그 다음에 5, 6는 다 인터널 인디케이터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타입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그렇게 브라운에서 옐로우가 그린 같은 이렇게 이온가스도 있고요. 플라즈마는 뭐 핑크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브라운에서 갈색, 그린으로 변하는 이러한 색깔인데 이것이 단일 파라미터가 아닌 멀티 파라미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 파라미터는 주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것이 대표적인 인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기후 보호 프로텍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또 타입 4입니다. 인터널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 프로텍터에 있는 이 인터널을 타입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입 5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타입 5는 아주 인체에 삽입기구나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주요 수술을 할 때 기존에는 모든 물건들은 타입 4를 넣어서 모니터링 했다면 이렇게 주요한 수술할 때는 좀 더 타입 4보다 정확성이 더 좋습니다. 타입 5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입 5를 넣어서 BI 같이 BI보다 더 정확한 인디케이터인데 그거를 통해서 보려고 덤벼드는 것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타입 5라고 보시는데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5는 이쪽에 타입 5가 존재하는데 이 타입 5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아포의 3월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3월곡선의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이 균에 주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게 타입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5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좀 더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가져가서 더 안전하게 쓰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타입 5를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 5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5, 타입 6를 보면 특수 인디케이터거든요. 타입 6는. 그래서 특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반적인 그러한 파라미터가 아닌 특수적으로 파라미터가 좀 변형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우병 같은 경우에 이런 인디케이터를 쓰면 되는데요. 134도에 18분을 발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광우병으로 만들어진 타입 6 특수 인디케이터가 필요한 거죠.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134대 3.3분의 변화는 이렇게 인디케이터도 존재하지만 이 134대 18분의 요 핑크가 3분이나 3.5분은 절대로 검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18분이 돼야 이렇게 검게 되는 이 기존 파라미터를 약간 변형돼서 특수하게 쓰였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타입 6라고 한다는 거죠. 케미칼의 인디케이터를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케미칼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는 타입 1부터 6까지를 이해해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데 타입 1은 뭐냐? 주로 겉에 붙이는 인디케이터입니다. 프로세스 인디케이터고요. 그 다음에 타입 2는 뭐냐면 특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케미칼 인디케이터를 하는 거고요. 3, 4, 5, 6 이 네 가지가 있는 건 이 네 가지는 다 인터널의 종류거든요. 인터널 중에서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해서 특수하게 어떤 걸 바라보겠다. 단일 파라미터는 타입 3.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건을 멀티 파라미터 하겠다라고 하는 건 타입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타입 5와 6는 인터널 중에서도 특수하게 좀 쓰이죠. 그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타입 5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어떠한 파라메타를 완전히 변경시켜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타입 6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BI하고 타입 4, 5, 6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 멸균 공정을 134도에 한다고 했을 때 보통 BI 같은 경우에는 1분, 그러니까 이게 1분, 이제 이건 분이고요. 0에서 19.8초, 그러니까 20초 전에는 BI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134도에서 20초에서 1분 사이일 때는 BI가 죽을 때도 있고 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BI가 구성될 때 1분부터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BI는. 이게 BI가 만들어지는 이게 현상이에요. 그런데 타입 4부터 볼까요? 타입 4는 많은 사람들이 4, 5, 6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요. 0에서부터 2분 30초까지는 이 케미칼 인디게이터 타입 4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타입 4라고 하는 거는 2.38분부터 3.30초까지는 변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3분 30초부터는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타입 4는. 그리고 타입 5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0에서부터 2.59분까지는 절대로 케미칼 인디게이터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타입 4를 보시면 3분 30초니까 20초를 더 견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분부터 33분까지는 변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 타입 6는 더 정확합니다. 타입 6 보실까요? 타입 6는요. 0에서부터 3.27분, 그러니까 3분 17초까지는 인디게이터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분 17초부터 3분 30초까지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분 30초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I가 엄청나게 더 정확한 거예요, BI보다. BI는 0에서부터 1분 사이에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오차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타입 5의 오차율은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BI의 오차율은 60%에 가깝다니까요. 오락가락 한다는 게. 변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은 공간이 되게 길죠, 그죠? 근데 타입 6는요, 더 정확해요. 타입 6는요, 오차율이 거의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차율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케미칼 인디게이터를 바라보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I와 CI의 성공 실패 조건에 대해서 뭐 IS 교육에 나온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디게이터의 한계점 볼까요? 인디게이터가 인터널을 여기다 놨을 때 얘가 하루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까지 모니터링 하는 수는 없습니다. 인디게이터는 이것들을 겉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안에서 모니터링 하는 건 다른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배치 모니터링인 거예요. 배치 모니터링만이 이 안에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인터널은 이렇게 겉에의 물건과 같이 잘 변했는지를 보는 게 인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인디게이터의 위치를 보실까요? 이 과정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겉에 붙이는 인디게이터는 이게 타입 1인 거예요. 그리고 타입 2는 어떠한 시험 장치와 쓰이는 거죠, 이렇게. 타입 2. 근데 이 타입 2의 이 인디게이터 시스템이 타입 1을 넣을 수도 있고, 타입 4를 넣을 수도 있고, 5를 넣을 수도 있고, 6를 수도 있는데, 왜 얘가 자꾸 얘기하냐면, 타입 1은 좀 더 쉽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4, 5, 6로 갈수록 어렵게 변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거기를 넣다는 거죠. 뭐, 타입 1을 넣어서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를 넣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용도와 테스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널을 넣게 되는 건, 이런 것은 타입 3부터 6까지는 그냥 인터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인터널인 거죠. 이것도 인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터널이, 이게 만약에, 이 인터널의 이 물건에, 만약 그, 임플란트라든지 주요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인터널을 타입 5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이 아주 특수한 물건이다. 강호병을 내가 이거를 하는 수술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타입 6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4, 5, 6가 나뉘어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보이드 테스트, 스팀 멸균이라고 했을 때 보이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멸균물과 함께 들어가 첫 번째 사이클 할 때 주로 우리가 뭐죠? BI를 넣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은 BI하고 테스트를 주로 하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부터 만약 멸균기를 10번 쓴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BI를 모니터링해서 분출했어요, 멸균물이요. 근데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특별히 하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분출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 PCD와 요 타입 5를 이용한다면 타입 5가 BI보다 좀 더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타입 5를 PCD와 만나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배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요것은 유럽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PCD와 요 타입 5를 만나서 요 케미컬 인디케이터는 바로 이 판독이 되지 않습니까? 판독하고 나서 판정을 하게 될 텐데, 판독하고 나서 멸균물로 함께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얘가 변했다고 한다면 멸균물을 분출하는 시스템. 요게 배치 모니터링 시스템인 거죠. 이걸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전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I만 하고 두 번째 사이즈부터는 아무런 하지 않고 나서 그냥 어떠한 모니터링 없이도 많이 분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만 하고 나서 뭐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출한다? 이거는 우리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하게 멸균물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미칼에 대한 이 성질을 이해해야 되죠. 이 컴피시, 그 다음에 타입 2가 뭔지 이런 건데, 오늘은 뭐 이렇게 요 케미칼 데이터가 타입 1부터 6가 존재하고 1부터 6를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드 카트를 하고 나서 이 첫 번째 보이드 카죠. 그다음 두 번째 배치 들어가기 전에 보통 BI를 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PCD와 요 타입 5가 만나서 모니터링해서 분출하려고 하는 거죠, 멸균물을. 그러니까 멸균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점에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분출하느냐는 거예요. 감으로 내가 분출한다든지 그냥 대충 그냥 아무런 시스템 없이 분출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출하려면 배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BI로 이 기준으로 분출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BI는요, 요 BI를 했을 때는 BI가 케미컬 인디게이터처럼 바로 결과가 판독이 되고 판정이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BI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24시간, 이온은 뭐 48시간까지 우리가 배양을 하고 그 결과를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피드를 했을 때 20분 만에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독을 한 거예요. 판독. 그러고 나서 24시간까지 지켜봐야지만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BI라고 하는 건 IS 규격에 48시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스팀은 24시간 배양하고, 이온은 48시간을 배양하라고 그랬지, 어디에도 네피드로서 판정을 내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UV를 통해서 빨리 좀 분출하려고 하는 거죠. 분출하고 나서 만약에 판정했을 때 노랗게 음성이 아닌 양성이 나왔을 때는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나 BI를 통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시간을 하는, 배양하는 이런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타입 5를 통해서 케미칼은 바로 판독과 판정을 같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멸균물마다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멸균법마다 그 멸균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팀과 이오와 포르말데히드, 플라즈마라는 멸균법이 있다면, 스팀이 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오와 포르말데히드는 스팀보다는 몇 배의 능력이 좋습니다. 멸균력이. 그리고 플라즈마라는 가산화수소 멸균력은 스팀보다 절반도 못하는 멸균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 스팀하고 이오하고 뭐 다 똑같은지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테스트와 시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증명된 게 있기 때문에 하고 멸균한 방식도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 보실까요? 하로 로드 테스트의 EN867-5는 뭐냐면 2mm의 이 관 길이가, 관 직경이 2mm고 길이가 1.5m. 요게 그 867-5 하로 로드 테스트가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요 능력을 봤을 때 스팀 멸균은 요거보다 약간 더 긴 거예요.
그 이오나 포르말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길죠. 매긴력이. 그러나 플라즈마는 2mm, 1.5m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능력이. 그래서 이 PCD를 넣고 각각 인디케이터를 넣어보면 그 성능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뭐 2mm에 10m 정도도 뚫고 들어가서 인디케이터 색상을 변하기도 합니다. 포르말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스팀 같은 경우에 2mm에 10m를 하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못 변합니다. 매긴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도 마찬가지. 플라즈마도 2mm에 1.5m를 넣고 이걸 PC를 돌면 얘가 변할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매긴기마다 매긴이 다르고 매긴의 모니터링이 다 각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균기마다의 능력이 다른데 너무 쉽게 모니터링을 해버리면 매균의 모니터링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요, 변하지 않는 거를 찝어내는 거예요. 근데 쉽게 너무 변하게 해서 모든 게 다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매균 모니터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균기의 그 매균법과 성능과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균 모니터링 하는데 이 매균 모니터링, 이 PCD를 통해서 이 안에 케미컬 인디케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BI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매균마다 모니터링이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되면 매균물도 조심하셔야겠죠. 매균 여기 떨어지는 것들은 매균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관 길이가 긴 것들은 플라즈마 매균을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이오나 포르말데이드를 해야겠죠.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매균기를 스팀 매균기는 다 공통적으로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플라즈마만 사용하겠다. 라고 가상화수 플라즈마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것을 반대하고 싶어요. 매균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온 매균 중에서는 뭐 긴 것도 매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때는 균을 못 죽인 상태에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매균력이 좋은 저온 중에 이오나 포르말데이드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존재해야 되는 게 요게 기점이 2mm에 1.5m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디게이터에 따른 주기는 어떤 거냐면요. 스팀과 이오, 가상화수 플라즈마가 있는데 겉에는 모두 다 붙여야 됩니다. 모든 물에. 그리고 그다음에 타입 1부터 C2 이렇게 하는데 타입 1은 이제 다 겉에다 다 붙이는 거죠. 피지컬 모니터링 이건 뭐냐면요. 이건 종이 페이퍼라는 뜻입니다. 페이퍼는 어떠한 매균이든 페이퍼가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1년치를 모아놓고 많게는 3년치까지 모아놔서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피지컬 인디게이터는 뭐냐면 이 종이 페이퍼를 통해서 이게 과정을 다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케미컬 인디게이터 같은 경우는 겉에 타입 1은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부터 6는 모든 세트에 하나씩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2는 뭐냐, 보이딕. 이거는 스팀 매깅만 보이딕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스팀 하는 거고요. 배치 모니터링은 이런 것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로지컬 같은 경우는 스팀은 보통 한 번 하게 되고요.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 타일 사이클에는 넣어서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온 매깅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에 이렇게 매일 다 넣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로지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BI의 이 긴 약자죠, 바이오로지컬이. 근데 BI는 뭐냐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미생물 있죠, 균주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균이 아포라는 이 균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 아포라는 균이요, 스팀하고 포르말린하고 플라즈마는 지오 바실러스 썸머 스테모피러스라는 이 균을 씁니다. 근데 이온가스와 건열 인디게이터는 바실러스 아스트로피어스라는 이 균주가 다른 거예요. 이쪽 균은 열에 의한 이 스팀에 의해서 이 저항력이 좋고요. 이쪽은 화학적인 거에 저항력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포를 통해서 새긴 아포를 통해서 생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걸 증명하는 방식을 바이오로지컬 인디게이터 B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BI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BI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앰플이 있고 여기 균이 밑에 들어 있고요. 만약에 요쪽에서 스팀이 들어가서 얘를 완전히 죽이게 되는데, 요거를, 이 앰플을 딱 깼을 때, 균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음성이 돼서 다 균이 죽었다가 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양성일 때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이거를 판독하는 것이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BI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캡이 있고 필터가 있어서 일반 공기 중에는 균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배양액 앰플이 존재하죠. 그죠? 그 다음에 건조한 이 균이 있고, 이게 카트리지라는 요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BI 중에는 겉에 붙이는 요 라벨지가 있고, 요게 타입 1이 주로 존재합니다. 근데 요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 앰플과 균이겠죠. 이 앰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팀은 보라색이라든지, 이걸 볼까요? 요 균주 중에 스팀과 포르말린, 플라즈마 요 균주는 지오바시러스는 요 앰플이 다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오 균주를 쓰는 바실러스 아스피러스라는 요 균주를 사용하면 이 앰플이 이렇게 연두색이죠. 그래서 멀리서 요 보라색을 썼냐, 이 연두색을 썼냐에 있어서 이 균주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 보라색을 썼으면 이 지오바실러스 아스트로피어스라는 지오바실러스 서머모피러스라는 이 균을 썼겠죠. 그래서 이 앰플을 보면 스팀이나 포르말린, 이 플라즈마는 이 보라색을 씁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이 균은 뭐냐면요, 10의 육순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요 건조한 요 아포균이 여기 붙여져 있어서 얘를 탁 깼을 때 얘를 섞으면 균이 이 배양액을 먹게 됩니다. 이 배양액이 먹게 되면 이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균이 다 죽어서 이 배양액을 먹지 않으면 그냥 보라색이라는, 연두색이라는 상태로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균이 살아나면 무조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노랗게 되면 뭐라 하죠? 이게 음성이 아닌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멸균물을 회수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응 제출을 하는데요. 이 BI가, 여러분 또 컨트롤 BI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컨트롤 BI라는 건 뭐냐면, 이 앰플을 멸균하지 않고 깨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균이, 요 밑에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진짜로 잘 죽었는지, 보관이 잘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눈으로 우리 균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0분의 1로 확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얘가 멸균하지 않고 얘를 깨서 놔두면 노랗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되는 게 그때는 컨트롤 BI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BI는 양성이 나와야 되지, 만약에 노랗게 되지 않고, 멸균하지 않고, 이거를 깨서 배양했는데 이렇게 보라색이 나온다고 하면 이 균은 불량입니다. 불량. 그래서 이 균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게 컨트롤 B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BI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 BI 종류를 보면 노멀 BI, 스탠다드 BI가 있고 래피드 BI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탠다드 노멀 BI는 육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이라든지 이런 균, 스팀, 포르말디, 플라즈마는 이런 균은 하루를 보는 거고요. 이온은 저온으로 사용하는 이온은 이틀 동안 배양해서 보는 건데, 배양 온도가 좀 다릅니다. 스팀하고 포르말린, 플라즈마는 배양 온도가 주로 55도에서 60도 사이 배양을 하고, 이 BI는 38도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이틀을 지켜보는 거고, 이 고온에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루만 지켜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하지 않는 것인서 이렇게 UV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하는 방식을 래피드 BI라고 하는데, 이 래피드 BI는 20분짜리가 존재하고, 뭐 1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가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20분에 배양을 하면 배양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래피드라고 만약에 20분에 만약에 양성이 떴거나 뭐 음성이 떴다 하더라도, 먼저 만약에 스팀 같은 경우 하루 지난 다음에 양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래피드 BI도 판독은 하지만 판정은 24시간, 48시간 후에 판정을 내리는 거죠. 다 같은 균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래피드가 이 10의 육승의 멸균 마리가 살아있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멸균하고 나서 데미지를 입고서 5마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는 20분 만에 균이 살아난다는 걸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지하는 건 좀 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좀 래피드로 하는 건 뭐냐면, 분출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래피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판정하는 거는 스팀도 24시간, 이온은 48시간,
일반 스탠다드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스탠다드도 마찬가지로 균이 살아나게 된다면 뭐 48시간 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살아나게 되면 3, 4시간이면 노래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3, 4시간이면 노래지고 5시간 노래지는 것을 24시간, 48시간 기다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균이 데미지가 입어서 1000마리만 만약에 살아남아서 남은 죽었다가 하면 1000마리가 5시간, 6시간 돼도 노래지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를 지금 지켜보기 위해서 IS 규격상 24시간을 스팀을 바라보고 저온인 이오가스는 48시간을 배양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는 테스트 스펙이 다르죠. 스팀 테스트 스펙과 이오 테스트 스펙이 여러 가지 다르는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린넨을 이용해서 연료 수정하는데 이렇게 요즘에 하지 않고 테스트 스펙이 나와 있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오도 뭐 주사위로 하지 않고요. 이오는 EN 1422에 의해서 여기 5mm에 4.5m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규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I는 뭐 공통적으로 물건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BI 테스트 스펙이 있으면 물건과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 스팀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 위에 놓게 됩니다. 이온은 좀 달라요. 이온은 드레인을 놓는 게 아니라 물건의 주로 가운데에 넣게 돼요. 그 다음에 이온은 용량이 커지면, 스팀 같은 경우는 BI를 하나만 넣어서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오 같은 경우는 커지면 여러 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00리터 같은 경우라든지 뭐 2000리터 한다면 BI 테스트 스펙이 좀 여러 개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팀을 BI 테스트 스펙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넣고 16개를 넣고 싸서 드레인에다 넣고 하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래졌는데요. 이 포를 매일매일 세척해야 됩니다. 근데 세척하지 않고 여러 번 써버리면 이 간격이 이게 벌어져 버려서 균을 침투할 수 있는 게 뭐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세탁된 포로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 PCD가 테스트하는 PC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렸지, 스팀과 이오와 포르말린과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는 가장 매균력이 그 4개 중에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BI 테스트 스펙이 없이 그냥 파우치에 하거나 트레이에 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BI 플라즈마용, 가산화수 플라즈마용 테스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팀 BI와 어떤 PCD가 만나서 어떤 테스트 스펙을 이루어가는 게 여기 타입 BI 테스트 스펙이죠. 그죠? 이오도 마찬가지. 이오의 BI와 어떠한 PCD가 만나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BI를 바로 그냥 멸균기에 넣거나 이오 BI를 바로 이렇게 넣으면 장비가 고장나도 균을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 스펙이 반드시 PCD라는 테스트 스펙이 존재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멸균물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이 멸균물에 이 스팀에 들어가던 이오가 들어가던 이 멸균물보다 가장 엄격한 PCD를 구성해야지만이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PCD를 너무 쉽게 만들면, 뭐 멸균물보다 만약에 너무 쉽게 만들면 멸균물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D는 그 멸균법에 가장 어렵게 만들어줘야 정확한 이러한 멸균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I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게 물건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BI를 넣고 하는데 이 BI를 이 멸균법에서 가장 어렵게 이 PCD를 만들어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멸균물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 PCD가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래서 얘가 금방금방 죽는다? 라고 하는데 이 멸균물 모니터링 했을 때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PCD는 가장 어렵게 만들어져야 이 각각에 있는 멸균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색깔들이 있겠죠. 그래서 BI를 딱 꺼냈을 때 겉에 요 타입 1을 확인해서 이게 잘 변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깨는데, 이 스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약간 식은 다음에 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뜨거울 때 깨면은 이 온도가 이 높은 이 BI가 팍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조금 상온으로 내려왔을 때 깨고 보관하는, 그리고 이걸 깨고 나서는 살짝 톡톡톡 해서 얘가 잘 섞일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I를 깨거나 BI를 만들 때는 항상 중요한 건 이 재가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장갑을 끼고 오염되지 않게끔 만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 이걸 쳐다보고 내려서 볼 때도 손이 깨끗해, 균이 묻지 않는, 되도록이면 오염되지 않는 균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이걸 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BI는 여러 가지 테스트 스펙이 있다는 걸 하고요. 배양기에 대해서 하면요. 배양기 이쪽에 있는 것은
그 스탠다드 일반적인 BI고 이건 레피드 BI가 되겠죠. 이 레피드는 육안으로도 판단하지만 여기서 센서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건 UV의 그 광을 이용해서 판독하는 걸 레피드 BI인데요. 뭐 온도는 다 똑같아요. 스팀 BI는 5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55도에서 스팀 보로 60도 사이 주로 많이 합니다. 배양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배양하는 거는 뭐 일반 BI든 레피드 BI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판독을 내릴 때는 뭐 얘가 좀 더 일찍 내리겠지만 판정까지 가려고 하면 24시간은 스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는 37도에서 8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배양을 근데 2호는 48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스탠다드는 육안으로 계속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했는지를 꺼내서 보겠죠, 그죠? 근데 최종 48시간까지 2호는 배양 하후에 색깔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멸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레피드 BI가 20분에 4시간짜리인데 여기서 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판독하는 판독. 최종 판독을 하는 건 이 규정대로, IS 규정대로 스팀은 24시간, 2호는 48시간 동안 배양해서 눈으로든 뭐 램프로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게 배양기의 뭐 정확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독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레피드 같은 거 이렇게 자동으로 기기가 판독을 해줘요, 그죠? 판정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분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독하려면 이게 노랗게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스팀은 24시간, 포르말도 24시간, 플라즈마도 24시간인데 이온은 48시간 동안 뭐 바라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인디게이터죠. 여태까지는 뭐 CI를 했고 BI에 대해서 했으면 메카니컬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거는 주로 프린터 페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프린터 페이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멸균기가 기계적으로 작동되는데요. 진공이라든지 압력이 어떤지, 시간이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를 측정해서 멸균기가 정상 상태에 있던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가. 근데 요거가 정상적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모니터링하고 조금 달라요. 기계에 대한 정상적인 거지 모니터링은 BI든 CI든 같이 협력해서 그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BI와 CI만 들어도 판독하기는 좀 하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이 메카니컬 인디게이터를 보완해야 됩니다. 메카니컬 상태가 안 좋았는데 BI나 CI가 죽었다 라고 하면 인디게이터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인디게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또 상호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메카니컬을 해석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인디게이터는 이 멸균기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한다면 여기 진공이 있고 압력 있고 온도, 시간, 사이클, 프린터 기록들이 주로 있는데 이 멸균기를 돌릴 때는 이렇게 자켓의 압력, 뭐 챔버 압력인데 이런 것들이 다 프린터 페이퍼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페이퍼를 볼까요? 이게 프린터 페이퍼는 사이클마다 다 종류가 다르겠죠, 그죠? 근데 프린터 페이퍼의 요 해석을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멸균기가 실제적으로 잘 작동했는지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멸균에 대한 어떠한 이 장비가 지금 현재의 성능이 어떤 정도인지 또 이 장비가 어떻게 건조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 프린터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런타임이라고 하면 이 멸균기가 35번 돌렸다는 뜻이고요. 타입 이런 BD라고 하면 이 BD 사이클, 보이드 사이클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 건조가 몇 분, 60초. 그다음에 OP 넘버 이런 건 뭐냐면 멸균기에 어떠한 사람이 했는지도 멸균기 프린터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는 1, 2, 3, 4, 5, 6, 7, 8에서 1번이면은 뭐 A 사람, 뭐 2번이면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어떠한 사람이 작동했는지도 알 필요고요. 펄스를 몇 번 줬는지, 4번 줬는지, 3번 줬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되면 좋고요. 멸균 타임 시간이고 멸균 온도겠죠. 그래서 이 펄스를 줬을 때에 이게 하나, 둘, 셋, 4번 주거든요. 마지막 거 빼고 4번 줬을 때에 한데 진공을 마이너스 0.9를 음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진공을 한 거예요. 0.9, 0.9, 뭐 0.9, 0.9. 상압은 1.8, 1.8, 상압 상당히 더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앞에로만 해서도 이 멸균은 엄청난 진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멸균력이 이 정도 되면 EN285가 되는 거예요. EN285의 그런 모니터링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다 펄스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히팅을 했을 때의 온도는 뭐죠? 134도까지잖아요. 134도. 그래서 히팅을 하는 시간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멸균 타임인 거예요. 멸균 타임은 24초
3초니까는 3.5분 정도 되겠네요. 3.5분 동안 히팅을 하고 나서 스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에 들어가는데, 드라이는요 마이너스 0.93까지 드라이를 합니다. 그럼 엄청난 고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 드라이 건조가 아주 잘 되게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엔딩 끝나는 이런 시간. 그래서 전체 타임은 시작했을 때 끝까지 다 오겠죠. 그래서 요한 이 프린터를 통해서도 장비의 성능과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암적과의 상황인데요. 134도가 됐는데 이게 1.3, 뭐 이게 뭐 4.5, 뭐 이렇게 엉뚱한 숫자가 나오면 장비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금방 프린터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메카니컬 인디게이터에 볼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 이번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뭐 BI, 뭐 CI, 그다음에 MI를 봤다면 더블 I, 워셔 디스인펙터 인디게이터인데요. 요 그 세척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는데 주로 요 피를 양의 피를 많이 쓰네요. 양의 피로. 사람 피로 쓰면 큰일 나. 법적으로 사람 피를 못 쓰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사람과 가장 유사한 피가 양의 피이기 때문에 양의 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척이 이렇게 하는데요. N은 중성을 나타내서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요 A는 알카리성의 모니터링하는 방식인데요. 이 세척의 이 세제가 이 미국 사람들은 중성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알카리성 쓰는 걸 좋아해요. 약간 성질이 좀 다른데 유럽은 왜 알카리성을 쓰는 걸 좋아하냐면 유럽은 실제적으로 물 상태가 설득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 물이 좋거든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알카리 석회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카리성 쓰는 걸 좀 선호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중성을 써서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물의 압력을 좀 높이는 걸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유럽은 좀 다른 모니터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척 인디게이터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고, 관형을 하는 거 있고, 초음파 세척기, 세척 인디게이터,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디게이터, 이게 세척 인디게이터들이에요. 일반적인. 이런 거 일반적인 인디게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형을 이제 인디게이터를 했다는 관형을 넣고 이제 세척 인디게이터 요 안에다 넣는. 그래서 관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요건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초음파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넣고 보실까요? 여기 초음파가 떨었을 때 얘가 얼마나 잘 씻겨지는지를 딱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초음파가 여기만 털어냈고 여기 안 털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의 이 세척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초음파의 세척 인디게이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균의 기록과 보존이죠. 기록은 반드시 중요하죠. 보존하는데 보존 최소 1년 이상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기록하는 것은 하나하나 기록해서 나중에 평가하는 데에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야 멸균을 제대로 하는데, 그냥 멸균만 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멸균을 했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록하고 프린터가 있어야 이 인디게이터를 최종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균 인디게이터의 이해라는 시간을 갖고 설명드렸는데요. 멸균 인디게이터를 여태까지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인디게이터가 케미컬 인디게이터가 존재하고, 케미컬 인디게이터는 ISO 11140 시리즈에 의해서 다시 1에서 타입 1부터 6까지 나눠지고, 그게 어떠한 유형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쓰려고 하는 것들을 알려줬던 시간이 되었고요. 또 바이오로지칼이라는 BI는요, 이 균주로 하는 건데 10의 6승을 넣어서 100만 마리거든요. 100만 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100만 마리가 또 이 BI가 일반적인 스탠다드형 BI가 있고 래피드형 BI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배양이라는 이 결과를 거쳐서 판독하고 판정을 내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카니컬 인디게이터 상당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이 프린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를 이용해서 메카니컬 인디게이터 통해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말하는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어야 전문가들이 그걸 딱 봤을 때 이 장비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프린터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멸균은 아니지만 세척을 어떻게 잘 시켰는지는 세척 인디게이터가 있는데, 세척 인디게이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적인 세척 인디게이터와 간형을 나타내는 세척 인디게이터가 초음파 세척 인디게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인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걸 판독하는지는 그 병원에서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나중에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